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렌더링입니다. 자, 렌더 셋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 셋업을 누르시면 렌더링에 대한 항목들이 나옵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항목을 하나 만드시고 렌더링 옵션을 한번 띄워 보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쓸 거는 많지는 않아요. 몇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겟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프로덕션 렌더입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이 지닌 렌더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탑,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탑 뷰를 렌더링 할 건지 프론트 뷰를 렌더링 할 건지 어떤 거를 렌더링 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렌더러라고 하는 부분, 얘가 중요해요. 우리가 쓸 거는 스캔라인 렌더라고 하는 부분하고 여기 스캔라인 렌더러 하고 그 밑에 내리면 VLay, 넥스트 업데이트 2.1 이해하고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일단은 스캔라인 렌더러를 쓸 거고요. 얘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뷰를 바꾸면 자동으로 이렇게 뷰포트가 바뀝니다. 그리고 렌더를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이 끝나게 돼요.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얘가 프레임 버퍼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렌더링된 프레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항목이 나와요. 여기서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장하기. 우리가 렌더링한 이 내용을 저장할 때 씁니다. 이미지 카피할 때 씁니다. 혹은 출력할 때 씁니다. 내용 지웁니다. 요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었죠. 자, 그리고 여기 렌더. 그러면 뷰포트를 다시 한번 렌더하게 됩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실까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위에 것만 쓰시면 돼요. 렌더 라스트. 마지막에 렌더링한 부분 다시 렌더링하기.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바로 여기 커먼 부분이죠.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바로 여기요. 싱글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렌더링 하는 거예요. 타임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3D Max는 애니메이션을 합니다. 즉 시간대별로 렌더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시간대를 렌더링 할 거냐 이거죠. 애니메이션을 렌더링 할 거냐 아니면 한 장면만 렌더링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싱글이란 얘기는 한 장면만 렌더링 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맨 아래 타임 세그먼트 있죠. 0프레임에서 100프레임까지 바로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바로 여기 이 부분. 이거 전체 다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전부 다. 다시 말하면 0프레임에서 100프레임까지. 아, 그것도 싫어요. 자, 바로 여기 레인지. 레인지는 범위란 뜻이죠. 0프레임에서 100프레임까지. 내가 원하는 프레임만큼만 렌더링해서 애니메이션, 즉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every nth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레임 건너서란 뜻입니다. 1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으면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렌더링을 해요. 근데 내가 이거 2프레임으로 놓으면 1, 3, 6, 9 이렇게 렌더링 합니다. 만약에 이걸 3으로 놓으면 아니다. 네, 그쵸? 홀수로 가고 만약에 이걸 3으로 놓으면 3의 배수로 갑니다. 1, 4, 7 이렇게 가요. 3의 배수로 넘어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5 그러면 1, 5, 10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싱글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렌더 에어리아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뷰란 얘기는 전체 화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면 전체가 렌더링 돼요. 자, selected, 내가 선택한, 자, 클리어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객체만 렌더링 합니다. 리전, 영역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영역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나와요. 둘 중에 어느 하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럼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렌더링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리전. 크롭은 잘라서 보기예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잘라서 보는 겁니다. 블루업은 크롭이랑 비슷해요. 그러나 크롭은 작은 사이즈로 되지만 블루업은 풍선처럼 이렇게 원래 사이즈로 늘어나 버립니다. 확대해서 렌더링하는 걸 블루업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렌더링 할 때는 뷰도 많이 쓰지만 최종 렌더링 할 땐 뷰를 씁니다. 최종 렌더링 할 땐 뷰를 쓰지만 리전 렌더나 블루업 렌더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리전 렌더와 블루업 렌더입니다. 리전은 전체 중에 부분만 바뀌기 때문에 전체랑 비교해보면서 쓰기 좋고요. 블루업은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습니다. 잘 안 쓰는 건 크롭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하나씩 더 렌더링 해보고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아웃풋이요. 아웃풋. 도대체 얼마만한 크기로 저장할 것입니까? 얼마만한 사이즈로 저장할 것입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320에 240, 720에 486, 640에 486, 800에 600. 이거요. 옛날 겁니다. 요즘 거 아니에요. 특히 옛날 TV 있죠. 옛날 TV 해상도가 720에 486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720p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게 720에 486입니다. 네. 여러분들 720p로 혹시 영상 보셨나요? 저는 종종 영상을 다운받아서 잘 보는데 720p로 받아서 보거든요. 깔끔해요. 왜냐면 TV 기본 해상도가 그리고 영화 기본 해상도가 720에 486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TV용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최저 해상도가 720에 486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영상이 아니잖아요. 애니메이션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렌더링한 것을 사진처럼 출력하길 원하는 거죠. 그게 사실상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이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각종 카메라의 규격들이 나옵니다. 35mm 카메라일 때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35mm 카메라의 시네일 때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커스텀입니다. 커스텀이고 여기 하이트, 위드와 하이트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을 써야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A4 사이즈 아시나요? A4 크기. A4하고 A3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297에 210, 420에 297 이렇게 돼요. 단위 밀리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3에다 출력할 거예요. 그럼 해상도를 얼마로 잡으냐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A4로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해상도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밀리미터에 공을 하나 더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297
밀리미터에 210 밀리미터에 300 dpi 혹은 ppi 라는 해상도를 써야 됩니다. 들어보셨나요? ppi 혹은 dpi. 처음인가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프린터 사보셨나요? 안 사보셨나요? 이제 세대가 다르군요. 우리는 막 쫓아다니면서 샀거든요. 집에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이게 한 세트였거든요. 그래서 막 사러 다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프린터를 살 거예요. 그러면 프린터의 규격 혹은 용량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4 사이즈까지 출력이 돼요. A3 사이즈까지 출력이 돼요. 라고 하는 건 이제 크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라는 게 나와요. 얘는 1200 dpi까지 출력이 됩니다. 얘는 600 dpi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dpi, ppi가 무슨 뜻이냐면 도트 퍼 인치란 뜻입니다. 얘는 도트 퍼 인치란 뜻이고, PPI는 무슨 뜻이냐면 픽셀 퍼 인치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도트 퍼 인치 혹은 픽셀 퍼 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로 세로 1인치당 몇 개의 도트 혹은 몇 개의 픽셀이 찍히느냐, 이 얘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각 1인치 안에 몇 개의 도트, 점이죠. 혹은 픽셀, 이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pixel,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망점, 화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픽셀이 들어가느냐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 dpi예요. 그럼 1인치당 300개의 점이 찍힌다는 얘기예요. 600 dpi예요. 그럼 1인치,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600개의 점이 찍힌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300 dpi가 더 정교할까요? 600 dpi가 더 정교할까요? 600 dpi가 더 정교한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모자이크 해보셨나요? 미술 시간에. 저는 해봤거든요. 미술 시간에 모자이크를 한다고 선생님이 색종이를 가져오래요. 도화지하고 색종이하고 풀을 가져오래요. 도화지에다 이렇게 밑그림을 이렇게 막 그려요. 그리고 색종이를 찢어서 거기다 붙이래요. 그게 모자이크죠. 그죠?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손으로 이렇게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났다 그랬는데 짝꿍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풀칠을 조금 하고 그러니까 색종이 되고 샤프로 이렇게 꾹꾹꾹 찍어서 하더라고요. 어느 게 더 예쁘게 나올까요? 당연히 샤프로 찍어서 만든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겠죠. 그죠? 왜요? 입자가 작으니까. 맞아요. 입자가 작아야 정교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해상도란 뜻은 바로 이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화소가 들어가느냐, 얼마나 많은 점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휴대폰 폰카 있잖아요. 폰카 어떻게 따지나요? 얘 1000만 화소야, 얘 2000만 화소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일정한 크기 안에 화소, 그 안에 들어가는 전체 화소의 개수가 1000만 개 찍힙니다, 2000만 개 찍힙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해상도예요. 근데 그거는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요? 1인치당으로 따지는 겁니다.
1인치당 몇 개의 점이 찍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가늠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눈은 300dpi가 넘어가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300dpi 정도면 사진처럼 나와요. 인쇄물을 뽑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다로그 있죠. 카다로그 전단지 혹은 이 앞에서 이렇게 사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네, 그거 300dpi짜리예요. 근데 퀄리티가 떨어지던데요. 그건 원본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300dpi에다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300dpi만 맞추면 다 그냥 사진처럼 나와요. 근데 300dpi를 맞추면 A4 사이즈가 약 한 3000 픽셀이 조금 넘어가요. A4 사이즈로 하면 가로가 한 3000 몇백 픽셀이고 세로가 2900 몇 픽셀 정도 돼요. 근데 외우고 다니기 어렵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숫자에 약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거예요. 원래 A4 사이즈는 외워야 돼요. A3 사이즈는 외워야 돼요. 여기다가 공을 하나 더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해상도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약 한 280dpi 정도로 나와요. 280, 270 정도가 돼요.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 정도는 사람이 느끼기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이즈를 내가 인쇄용으로 뽑고 싶어요. A4 사이즈 인쇄용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내가 작업한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최소 A4나 A3가 돼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럼 이 사이즈로 렌더링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렌더링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렌더링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참고로 스케치업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렌더링 타임이 1시간에서 2시간씩 나와요. 제대로 딱 세팅해가지고 렌더링하면 1시간에 2시간 나와요. 그냥 지금 우리가 하면 파일 사이즈 얼마 안 나오잖아요. 포트폴리오용으로 제작하고 있거든요. 파일 사이즈가요 200메가예요. 3D 파일 사이즈가 200메가예요. 그러니까 오픈하는데도 몇십 분씩 걸리고 저장하는데도 몇십 분씩 걸리고 렌더링 타임도 몇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다들. 실무에서는 어떨까요? 더 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리전 렌더를 쓰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용량은 딸리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만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체크. 리전 렌더를 쓰고, 그리고 한 요맘때쯤 퇴근할 때 렌더링을 딱 걸고 퇴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렌더 머신을 하나 더 구입해 놓는 겁니다. 렌더 머신이라는 건 뭐냐면 서버급 컴퓨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퍼스널 컴퓨터죠. 여러분들 조립하실 수 있나요? 컴퓨터 조립. 보통 컴퓨터를 딱 뜯으면 그 안에 메인보드라고 있어요. 메인보드 하나에 CPU 하나, 그 다음에 괜찮은 거는 메모리가 4개 이렇게 꽂혀요. 2개 꽂히는 것도 있고 4개 꽂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서버급으로 들어가면 메인보드 하나에 CPU 4개까지 꽂을 수 있습니다. 4개, 8개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게 보통 쿼드잖아요. 즉 CPU 하나에 4개의 코어가 있습니다. 그죠? 서버급에 들어가는 건 코어 2 옥타, 코어 2 옥타. 즉 CPU 하나에 8개의 코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4개를 꽂아놔요. 이게 서버예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건 여담이지만은 꽤 오래전에 경기대학교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산 관련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제 IMF라 이제 실직하고 이제 뭐 할까 그러다가 이제 선배가 야, 너 전산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전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받아서 전산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경기대학교의 전산실이 아니고 주거래처가 경기대학교였어요. 근데 경기대학 마침 그때 방학인데 어디서 트래픽이 자꾸 일어난대요. 그 찾아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트래픽이 딱 일어나면
경기대학교 전체 인터넷이 다 먹통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못 찾겠으니까 우리가 전산 회사니까 니네가 와서 좀 잡아봐. 전산실로 들어갔어요. 1주일을 근무했거든요. 전산실에서 2명이 들어갔는데 2명이 다 감기 걸렸어요. 영상 18도. 겨울이건 여름이건 영상 18도. 처음에 모르고 들어갔어요. 첫날에는. 한 30분은 좋았어요. 와, 이렇게 좋대. 30분 딱 넘으니까 추워가지고 1시간을 못 있겠는 거예요. 나가자고. 1시간 딱 되면은 나가자고. 담배 안 피냐고. 전 담배 안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간 사람이 담배 폈어요. 담배 안 피냐고. 나가서 커피라도 좀 먹자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라우팅 프로그램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잡았어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제 바이러스 이제 그래서 대충 이제 IP 찾아가지고 그거 날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있는 서버 컴퓨터가 이만하네요. 이만하네요. 이런 게 한 6대가 들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완전한 서버고,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뭐라고 부르냐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 퍼스널급은 넘어갔고 서버급은 안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만한 컴퓨터 말고 퍼스널 컴퓨터처럼 생겼는데 조금 더 큰 거. 뭐하고 비교하시면 좋냐면 채굴기요. 채굴기. 혹시 아시나요? 그 비트코인 채굴기. 비트코인 채굴기는 그래픽카드를 여러 장 꽂는 거죠. CPU 하나에 그래픽카드 여러 장 꽂는 건데, 서버는 그래픽카드 한 장이고 그 다음에 CPU를 여러 개 꽂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채굴기랑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그런 렌더 머신을 별도로 두고 일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걔는 렌더링만 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어쨌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A4 사이즈로 출력할 거예요. 가로가 2970에 세로가 2100. 그리고 렌더링. 자, 그러면 바로 여기 보세요. 여기 채널 그래놓고 1대4라고 보이시나요? 4분의 1로 줄인 겁니다. 너무 큰 거예요. 모니터에 안 보이는 거예요. 1대1로 놓으면 모니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안에 보여주려니까 어떻게 돼요? 저 프레임 버퍼를 줄여야 되겠죠. 4분의 1로 줄인 겁니다. 키우면요, 이거에 따라서 쭉 커져요. 이렇게. 이게 1대1 사이즈입니다. 어떤가요? 깔끔하게 나왔나요? 지금 보시는 게 1대1 사이즈입니다. 얘가 1대2 사이즈입니다. 자,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신경 많이 써야 될 부분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쭉 건너뜁니다. 어디까지 건너뛰냐면 여기 렌더 아웃풋이요. 여기 렌더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렌더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바로 여기 디스켓 그림 있죠. 프레임 버퍼에 보시면 여기 디스켓 그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로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일로 저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파일 포맷들이 많죠? 우리가 써야 될 포맷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8비트 포맷, 16비트 포맷, 32비트 포맷, 24비트 포맷, 그 다음에 32비트 포맷.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좀 생소한 단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에 팔생이란 뜻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문자가 떴더니 다 사라졌나 보다. 여기 있다. 8비트라는 뜻이 2의 8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16비트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2의 16승이란 뜻입니다. 24비트는요? 2의 24승이란 뜻이고요. 32비트는요? 2의 32승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하죠. 8비트, 즉 2의 8승, 다시 말하면 이진수 8승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10진수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이 맞나요? 아니면 0, 1, 2, 3, 4, 5, 6, 7, 8, 9가 맞나요? 0, 1, 2, 3, 4, 5, 6, 7, 8, 9가 맞습니다. 이게 10진수예요. 10은 뭐예요? 1하고 0하고 더해진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가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10진수를 씁니다. 그러나 10진수만 쓰지 않아요. 다른 진법도 사용합니다. 10진법만 쓰는 게 아니고 12진법도 쓰고요. 24진법도 쓰고요. 그리고 30진법이나 60진법도 사용합니다. 이해되시나요? 12진법이요. 달력이 그렇죠. 달력이 12월까지 있잖아요. 그죠? 시계는 어떤가요? 12시까지 있죠? 24시까지 있죠? 60분까지 있죠? 60초까지 있죠? 네, 60진법도 쓰고 12진법도 쓰고 24진법도 써요. 10진법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컴퓨터는요? 이진수죠? 네, 이진수의 8승까지, 이진수의 8승이란 뜻이에요. 이걸 10진수로 고치면은요, 256이 됩니다. 10진수 256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표현 가능한 색상의 개수가 256개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이거 8비트 포맷이야. 그러면 표현 가능한 색상의 개수가 256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덱스 컬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인 색상 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GIF 파일 보셨나요? GIF 파일들. 인터넷 다니다 보면 GIF 파일들 돌아다녀요. 이 GIF 파일이 8비트 포맷입니다. 즉 256개까지만 저장할 수 있어요. 색상을. 그러면 우리가 보는 색상을 다 저장할 수 있나요? 아니겠죠.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 GIF 파일은 옛날 PC 통신 시절, 지금 인터넷 말고 옛날 PC 통신, 전화기로 인터넷 하던 시절에 이미지 용량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맷입니다. 16비트 포맷, 얘는 사용해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대략 64,000개 정도 됩니다. 대략 64,000 몇백, 몇십, 몇백 개가, 몇백, 몇십, 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100단위를 다 그냥 없애버린 거죠. 대략 64,000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많이 써요. JPG 파일 혹시 아시나요? JPEG이라고 부르고 JPG 파일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꼭 얘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8비트 채널, 아니 8비트 컬러, 8비트 포맷, 혹은 16비트 포맷, 24비트 포맷, 32비트 포맷. 우리가 얘네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저장 포맷을 뭘로 놓으시면 돼요? 바로 여기 있는 PNG 이미지 파일로 놓으시면 돼요. 그래야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24비트와 알파 채널로, 그러니까 투명도가 함께 들어간 상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야 합성하기 편해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RGB 24비트면 충분합니다.
RGB 24비트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렌더 아웃풋 이 부분까지 됐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경로가 생성이 되고 렌더링이 완성이 되면 렌더링 결과물이 완성이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 파일로 저장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렌더링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린다 그랬죠. 그죠? 한두 시간 혹은 4-5시간씩 걸려요. 근데 앉아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얘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컴퓨터의 용량이 딸리거든요. 리소스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 딱 실행하면 그냥 컴퓨터 훅 꺼져 버립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렌더링에 다 쓴 거예요. 렌더링 계산하는 다 쓰고 메모리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작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저장을 시켜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리소스가 모자라도 작업을 해요. 그리고 자동으로 저장까지 딱 끝내놓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렌더링 해상도와 그 다음에 렌더링한 결과물을 저장하는 방법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나머지 옵션들은 크게 손댈 내용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앰모스피어릭이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앰모스피어릭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해봤지만 안개 효과라든지 볼륨 라이팅 효과가 앰모스피어릭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당연히 필요하니까 얘를 체크해 놨겠죠.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 렌즈 플레어 효과가 있었죠. 네, 당연히 렌더링 해야 됩니다.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오른편에 보면 이런 옵션이 있어요. 렌더 히든 지오메트리. 히든 지오메트리가 뭐냐면 숨겨진 객체를 렌더링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벽체를 선택하고 여기 하이드 셀렉트를 했습니다. 히든. 자, 렌더링 하면 당연히 벽체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히든 지오메트리를 체크했습니다. 렌더링 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숨겨진 객체를 렌더링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없죠. 내가 일부러 보기 싫어서 감춰놓은 건데 얘가 렌더링 돼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식입니다. 뭐 포커스 투 사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포커스 투 사이드 양면 렌더죠. 지금 여기 보면 이 위쪽에 까맣게 나와 있단 말이죠.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양면 렌더링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객체가 투 사이드 양면 렌더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객체가 투 사이드 렌더를 해버리면 렌더링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런 객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객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질이요. 매트리얼. 매트리얼에서 어떤 걸 주면 돼요? 여기 투 사이드라는 옵션을 주고 이렇게 재질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는 거죠. 양면 렌더가 되는 거죠. 필요한 부분들은 매트리얼에서 투 사이드를 체크하는 겁니다. 굳이 여기서 투 사이드, 포커스 투 사이드를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오브젝트에다가 포커스 투 사이드를 준다? 이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옵션들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노티피케이션은 이메일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렌더링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주겠습니다라는 뜻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한 번도 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넘어가고요. 그 다음 어사인 렌더러. 이 어사인 렌더러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렌더러 바꾸기예요. 렌더러 바꾸기.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이 위에서 바꾸셔도 됩니다. 자, 렌더러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여기 항목이 또 있네요.
여기 역시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매핑, 섀도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림자 안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림자 들어가야 되고 매핑도 들어가야 되며 반사 효과도 들어가야 됩니다. 포커스 와이어 프레임을 체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객체가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나와버리겠죠. 굳이 얘도 안 쓴다는 거죠. 와이어 프레임이 필요하면 어디서 체크하면 돼요? 재질에서 보시면 여기 매티리얼에 보면 와이어 프레임이 있단 말이죠. 여기 와이어 프레임이 있고 심지어 뭐도 있어요? 와이어 프레임의 두께도 있단 말이죠. 바로 여기 와이어의 사이즈도 있단 말이죠. 심지어 얘를 쓰는 거지 굳이 여기서 와이어 프레임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 안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안티알래싱, 네, 역시 마찬가지로 안티알래싱도 안 바꾸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안티알래싱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중에 하나만 바꿔봅시다. 여기 캔물럼이요. 안티알래싱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필터 혹은 안티알래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경계 부분이 이렇게 흐릿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게 안티알래싱이 접목이 된 겁니다. 자, 제가 포토샵을 띄워서 안티알래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자, 항목을 보시면 여기 안티알래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안티알래스를 제가 빼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색상도 눈에 띄게 제가 빨간색을 썼습니다. 자, 별 이상 없어 보이죠? 자, 다시 이번엔 안티알래스를 켜고 이번엔 파란색으로 그렸습니다. 자, 왼쪽은 안티알래스를 껐고 오른쪽은 안티알래스를 켰습니다. 자, 확대. 어떤가요? 경계가. 왼쪽은 계단처럼 나와 있죠. 오른쪽은 계단이 없고 경계가 부드럽게 처리됐죠. 자, 더 확대해 볼까요? 최대한 대로 확대. 더 이상 안 될 만큼. 더 이상 안 돼요. 이게 최대입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오른편에 보면 조그만 사각형들 보이시나요? 저게 화소입니다. 저게 픽셀이에요. 원래 왼편처럼 나오는 저 빨간색처럼 저렇게 처리가 돼야 돼요. 경계는. 사선으로 가는 경계는 원래는 저렇게 왼편처럼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거칠잖아요. 그래서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경계를 계단식으로 해서 부드럽게 마무리해 주는 것. 그게 안티알리아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안티알리아싱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되게 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요. 바로 여기요. 이게 안티알리아싱을 계산하는 방법들입니다. 저도 다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아주 미세하게 바뀌어요. 우리 농담 삼아서 그러잖아요. 그 개미 눈곱만큼 그러잖아요. 네, 개미 눈곱만큼 바뀌어요. 근데 이 중에서 뚜렷하게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캔물럼이요. 여기 캔물럼이라고 있습니다. 캔물럼이요. 얘가 안티알래스를 굉장히 안티알래스라기보다 경계를 굉장히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얘가 경계를 굉장히 또렷하게 만들어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경계가 또렷해져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자, 조금만 더 키우고 보이실까요? 여기를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리전 렌더를 한번 실행해 보죠. 리전 영역이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바꿔보죠. 그리고 안티알래싱을 바꿔보죠. 기본은 에어리아입니다. 렌더. 자, 다 된 것 같아요. 확대.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에어리아가 되게 부드럽게 처리가 돼요. 그에 비해서 지금 렌더링 된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 경계가 좀 또렷해지고, 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다른 것들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캔물론만 유독 이렇게 경계가 또렷하게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캔물롬으로 렌더링 많이 해요. 안티알래싱 중에서 캔물롬으로.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쨍한 느낌, 나는 좀 또렷한 경계를 얻고 싶어 그러면 캔물롬을 쓰시면 됩니다.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이렇게 원형이 있는 걸 두 개를 렌더링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캔물롬으로 하나는 에어리아로 한번 렌더링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렌더링 퀄리티를 조금만 올려봅시다. 우리 여기 렌더러 있죠. 렌더러를 V레이로 바꿔봅시다. V레이 넥스트 업데이트 2.1. 그러면 렌더러 환경이 바뀝니다. 쭉 바뀌는데 첫 번째로 커먼은 바꿀 내용이 없어요.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V레이 항목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V레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오면, 여기 V레이 항목에 쭉 오시면 여기 Environment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Environment 항목 중에 GI Environment를 켜주세요. GI 값입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GI 값이 여기 있어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눌러보시면 이리디언스 맵, 브라우트포스, 라이트 캐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두세요. 다른 건 그냥 두셔도 좋습니다. 자, 브라우트포스에 대한 내용, 라이트 캐시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디폴트 값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세팅이 나옵니다. 여기도 그냥 일단 두세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렌더링 품질이 싹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렌더링 품질이 싹 바뀌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항목만 바꿔서 렌더링 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할 필요 없이 항목만 바꿔서 렌더링 해보세요. 자, 다시 렌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많이 바꿔줄 건 없어요.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V레이라고 하는 항목 중에 여기 이미지 샘플러가 있는데 프로그레시브가 있고 버켓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버켓으로 놓으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렌더링 할 때 버켓이 나와요. 이렇게 버켓들이 지나갑니다. 보이시나요? 네모난 사각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얘가 버켓입니다. 저 네모난 사각형 안에 렌더링을 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각형을 전부 렌더링을 하고 이렇게 하나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하는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바꿔보실까요? 자, 그 다음엔 이미지 샘플러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캔물롬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또렷한 경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GI 값을 켜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 GI 값을 올려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날지 한번 보시죠.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GI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물이 이렇게 있어요. 사물이 이렇게 있고 조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으로부터 광원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주된 레이, 빛. 그러니까 광원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조명을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레이가 사물에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사가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바로 이 세컨더리 레이까지 계산하는 걸 GI 값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즉 조명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브젝트에 닿고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이걸 계산해 주는 것. 이걸 GI 값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걸 GI 값이라고. 이 두 번째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해 주는 걸 GI 값이라고 합니다. 이 세컨더리 레이를 밝게 해 놓은 거예요. O라고 하면 5배 밝아져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많이 밝아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전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전을 제가 절반을 딱 나누죠. 이렇게. 제가 리전을 이렇게 절반만 했고요. 이번엔 0.5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럼 요 절반 부분만 바꿀 건데 어때요?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GI 값에, 즉 세컨더리 레이 이후로의 값을 제가 낮춘 겁니다. 이 GI 값만 잘 바꿔도 사실감 있는, 현실감 있는 그 렌더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